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진전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실물 경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예금 금리 때문에 각 학교 동문 장학재단마다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되면서 도내 무소속 의원 합류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도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착수하는 등 총선 일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걱정이었던 군산 목욕탕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접촉자 관리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목욕탕 접촉자에 대한 잠복기가 끝남에 따라 군산시는 접촉자 84명 가운데 58명을 자가격리에서 해제했고 신원 확인을 못한 26명에 대해서도 추가 격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자가격리자도 89명에서 30명대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지역은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일상생활도 위축되면서 음식점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오가는 고객보다 상인수가 훨씬 많을 정도로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쏠쏠했던 정월 대보름 특수도 사라져 갑자기 다가온 겨울 한파만큼이나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름나무를 사러 시장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손님들이 한 4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군산 짬뽕거리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원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어요. 저희 알바들도 다 나왔다가 아예 다 집으로 갔어요. 확진 환자가 군산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모임을 아예 피하거나 외출도 꺼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게 가지가 않고 그래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러다 보니 여파는 식당가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다 보니 코로나와 상관없는 음식점도 자진 휴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내 식당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소방이 음압 이송용 들것을 도입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감염증 전담 119 구급대 13곳에 병원균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여과에 내보내는 음압 이송용 들것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0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서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추진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은 3,300여 명으로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이달 중하순부터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대학은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1인 1실의 기숙사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고강도 점검과 감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강제 수단은 동원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장학재단 상당수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크게 낮아진 예금 이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입니다. 이 학교 장학재단은 4억여 원의 기본 재산을 토대로 해마다 1,000만 원 안팎의 이자를 받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는 거래은행의 이율이 더 떨어져 수혜 대상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장학금 규모를 축소할 수도 없어 고민이 큽니다. 설립 당시에 그 이자 수익금보다 현재는 거의 한 반절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가 이자 수익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장학금을 또 줄일 수도 없고. 도내에서 이처럼 재학생들을 위해 졸업 선배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동문회 중
도교육청에 등록된 재단은 25곳, 대체로 10억 미만을 굴리며 그 수익으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갈수록 금리가 하락하면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장학 재단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태양광 같은 신규 투자처를 찾아 수익 사업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은 기본 자산의 안전성에 주목하며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재단 측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건전하게 투자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자 수입이 줄다 보니 동문회원들의 추가 기부를 받아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장학 사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동문회 장학재단이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공익형 사업 투자 유도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 20명에 대해 후보 적합도를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과 오는 13일 이틀간 면접을 실시합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병과 군산의 단수 후보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2-3명의 복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세 개 정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북 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제3지대 통합을 성사시키면 20석 이상의 원내 3당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호남 지역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세력 측은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게 된 호남 지역 의원들을 적극 영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북 지역의 경우 이용호 의원과 김관영 의원의 합류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과 공연업체, 숙박 음식점 등으로 희망자는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서산 천수만을 비롯해서 올겨울 충남 곳곳에서 천연 기념물인 독수리가 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자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등 접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독수리들이 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입니다. 짙은 갈색 몸에 매서운 눈, 날카롭게 구부러진 발톱과 부리. 천연 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독수리입니다. 새장을 벗어나자마자 3m에 달하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난달 29일 태안의 한 농경지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채 발견됐던 개체들로 극진한 보살핌 속에 9마리 모두 건강을 되찾아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수리 소낭에서 먹이로 먹은 사체를 꺼내본 결과 굉장히 심한 악취를 이제 풍기고 있었고, 침을 흘리거나 동공이 축소되고 운동성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농약 중독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현재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납니다. 주로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등 접경 지역에서 월동하는데 올겨울엔 충남까지 내려온 겁니다. 특히 최대 70마리까지 확인되는 등 대규모 겨울나기는 처음으로 먹이를 찾아 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먹이 주기가 중단되면서 철새들의 먹이 부족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흩어다니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먹이를 찾아온 독수리 떼는 이곳 천수만에서 지금도 하루 평균 20-30마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등은 독수리의 월동을 돕기 위해 로드킬 등으로 폐사한 고라니를 먹이로 주고 횃대 등 쉼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낙원 천수만이 천연기념물 독수리의 새로운 월동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연초 모처럼 활기를 띠었던 도내 주식 투자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거래량은 2억 7천만 주로 23%, 거래 대금은 1조 5천억여 원으로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확산되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의회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학생 선수 1,655명 중 중도에 포기한 학생 수는 355명으로 20%가 넘었습니다. 진 의원은 운동에만 전념하던 학생 선수가 중도 포기할 경우 학업 적응과 진로 탐색을 위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현재 휴업 중인 군산 지역 학교는 재개학 이후에는 법정 수업 일수를 준수해야 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들어 휴업 중인 학교는 학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수업 일수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만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지역 학교 방역 소독비로 10억 7천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배정했습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온이 조금씩 느껴지는 가운데 남원 지리산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해발 600m가 넘는 지리산 뱀사골에서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150농가가 4월 초까지 7만여 그루에서 고로쇠 수액 500여 톤을 채취해 10억 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산 우리 뱀사골 고로쇠는 청정 지역이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그 향도 좋고 최고 맛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출산 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리고 마을 주민이 함께 아이돌 보기, 돌 잔치상 대여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는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완주군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어났고 기준 임대료는 최대 9% 인상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수군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되는 종목은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로 전문 코치로부터 체계적이고 쉽게 운동을 배울 수 있으며 장수 군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 대당 30만 원씩 총 50대에 한해 구입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 등 시내 6곳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읍시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조례화된 농민공익수당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4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한 뒤 9월 추석 전에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6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도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익산시가 출산 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첫째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셋째부터 지원되던 육아용품 구입비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돌잔치상 대여 등 각종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원과 교무실무사 등 총 29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학교에 접수된 공문서를 점검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보고 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 보고하도록 하는지, 관행적으로 요구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공덕면 지수마을 주민 11만 5천 원, 김제시 죽산면 해참마을 주민 1동 5만 원, 김제시 신풍동 부영 6차 정미자회 주민 35만 3,340원, 남원시 금동 사통 주민 49만 원, 완주군 소양면 신왕 1마을 주민 27만 원, 부안군 주산면 소산마을 주민 14만 8천 원, 신율마을 주민 3만 8천 원, 익산시 남중동 삼통 주민 23만 6,100원, 익산시 여산면 신망마을 주민 20만 원, 호월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삼기면 옥실마을 주민 20만 원, 화초마을 주민 15만 원, 익산시 팔봉동 추산마을 주민 20만 원, 원서간마을 주민 20만 원, 신앙마을 주민 10만 원, 내두상두마을 주민 20만 원, 무주군 적상면 중유마을 주민 24만 원, 무주군 무주 대교마을 주민 31만 5천 원, 무주군 적상면 상조마을 주민 26만 원, 고방마을 주민이 1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미개봉 신작을 상영하고 감독, 배우와 토크를 갖는 전주 쇼케이스가 모레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운영됩니다. 나와의 합작 조원전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에서 마련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미디어 랩소디전이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북 근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근대작가 작고전이 전주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수희 작가의 아리랑 작품이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오늘부터 28일까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익산 화상영어교육센터는 실용영어 실력 향상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또 다른 세상 상상을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부안군이 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하는 청년 챌린숍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진행할 전문 강사를 오는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11도, 익산 1도에서 10도, 동부권 무주, 진안, 장수 모두 영하 1도에서 9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9도, 고창 1도에서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부안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